성공을 시각화를 하면 그 이미지는 반드시 현실이 된다. 이 놀라운 원리는 위대한 성공을 거둔 사람이라면 모두 알고 있고 또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사업계, 투자계, 운동계를 비롯한 각계 정상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 방법을 실천하고 있다. 자, 어쨌든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포아! 자, 포밀리 하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자, 이지성의 꿈꾸는 다락방 이거 할 겁니다. 시크릿이랑 꿈꾸는 다락방이랑 거의 이제 뭐 기본서라고 봐도 되잖아요. 기본서. 끌어당김 류에서 이제 엄청나게 기본서라고 할 수 있는 책이죠. 이제 되게 유명하기도 하고요. 그쵸? 이 책을 할 건데 포라클 채널에서는 시크릿은 다뤘는데 이제 꿈꾸는 다락방은 저희가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냐면 너무 기본적이고 너무 쉽다고 생각을 해서 오히려 이제 안 했죠. 오히려 안 했는데 거의 입문서라고 할 수 있잖아요. 입문서. 그쵸? 맞아요. 이게 입문서라고 할 수 있는데 너무 다들 잘 알고 있는 책이라서 안 했는데 그래도 한 번쯤 해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다시 봤어요. 제가 이제 이지성 작가의 꿈꾸는 다락방 시리즈를 4권 다 봤거든요. 꿈꾸는 다락방 뭐 실천편, 꿈꾸는 다락방 또 뭐 스페셜 에디션, 그리고 이지성의 꿈꾸는 다락방 해서 총 4권을 다 봤는데 일단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가장 마지막에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지성의 꿈꾸는 다락방. 이게 제일 좋았고, 그리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꿈꾸는 다락방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방송을 하기 위해서 다시 읽어보니까 되게 좋은 거예요. 네, 되게 좋더라고요. 오랜만에 보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뭔가 초심으로 돌아간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갖고 되게 좋더라고요. 진짜 그냥 딱 우리가 맨 처음에 알고 있었던 그거 있잖아요. 원하는 것을 현실로 바꾼다라는 것에 진짜 포커스가 제대로 맞춰진 책이라서 좋았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보는데 좋더라고요. 도입부가 너무 좋아요. 도입부가 되게 이제 뭐 비극적인 얘기를 써놓긴 했지만 생생하게 꿈을 꾸면은 그것이 현실이 된다. R은 VD다. VD. 비비드 드림. 비비드 맞죠? 네, 생생한 꿈은 현실이 된다. VD는 R이다. 해서 이제 꿈꾸는 다락방이라는 책을 이제 이지성 작가가 쓴 건데 도입부에는 이런 내용이 나와요. 도입부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1837년에 천재적인 상상력으로 유명한 소설가 에드거 앨런 포는 현실과 공상을 구분하지 못할 정도의 광기에 사로잡혀서 아서 고든 빔의 이야기라는 소설을 집필을 합니다. 이 소설을 보면은 주인공을 포함한 4명의 선원이 조난을 당해서 이렇게 바다를 떠돌다가 굶주림을 참지 못하고 제비뽑기를 해서 한 사람을 살해를 한 뒤에 인육을 먹기로 해요. 근데 그 소설 속에서 제비뽑기로 희생이 된 선원의 이름이 리처드 파커입니다. 리처드 파커. 여기서 리처드 파커라는 사람이 제비뽑기를 뽑아서 인육이 돼서 이제 살해를 당하는 거예요. 살해를 당해서 인육이 된 거죠. 그랬는데 이게 1837년에 소설로 쓴 겁니다. 근데 너무 신기한 거는 1884년에 희대의 살인사건을 저지른 남자 3명에게 징역형을 선고를 했는데 이 3명이 난파를 당해서 바다를 떠돌다가 굶주림을 참지 못하고 제비뽑기로 동료를 끔찍하게 살해를 해서 먹어치웠는데 그 희생된 사람의 이름이 리처드 파커라는 겁니다. 리처드 파커. 자, 1837년에 쓴 소설의 내용과 똑같은 일이 1884년에 약 한 50년 뒤에 똑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신기한 거는 이게 한 번만 그런 게 아니라 1898년에 모건 로버트슨의 타이타노의 침몰 혹은 부질없음이라는 소설이 발표가 됐는데 14년 뒤인 1912년에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내용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이 얘기는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죠? 타이타닉 호가 침몰됐다는 소설이 먼저 발표가 됐고, 그리고 14년 뒤에 타이타닉 호가 정말로 침몰하는 일이 있었죠. 근데 너무 신기한 거는 그 침몰당한 타이타닉 호의 승객과 승무원 수, 그리고 구명보트의 수, 배 전체의 길이와 배수량, 그리고 빙산 충돌 당시의 속력 등이 완전히 소설과 일치를 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이지성 작가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당신도 이 작가들처럼 미래를 생생하게 꿈꾸고 글을 쓴다면 똑같은 일이 일어날까? 당신의 간절한 소망들이 정말 실제로 일어날까? 라고 하면서 딱 시작을 해요. 일단 저도 예전에 봤던 내용들이긴 한데 다시 보니까 도입부부터 맞아, 이런 일이 있었지, 저런 일이 있었지 하면서 뭔가 이렇게 초심으로 돌아간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일단 시작부터가. 꿈꾸는 다락방이라는 책은 뭐가 좋냐면은, 이 꿈꾸는 다락방의 장점은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사례를 집대성한 책이라고 보면 돼요. 약간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특히 이제 이런 마음의 법칙을 이용해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모아놓은 책이라서 어떤 사람들이 이런 끌어당김을 통해서 성공을 했는지 궁금하다 하면은 이지성의 꿈꾸는 다락방을 보면은 이 안에 다 있어요. 다 써있어요. 이 작가가 다 조사를 해서 넣어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보면 돼. 이 책만 보면은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좋은 것 같아. 단점이라면은 작가의 경험담이 이제 다른 책에 비해서는 거의 없다시피 한다는 게 좀 단점이긴 한데, 그래도 이런 점에서 좋은 것 같아요. 많은 성공한 사람들의 사연을 한 책에서 볼 수 있다는 점. 꿈꾸는 다락방에 나온 사연을 또 읽어드릴게요. 사례를 읽어드릴게요. 사례를. 20세기의 가장 성공한 여성 중에 한 명인 에스테 로더라는 사람이 있는데, 에스테 로더는 이제 어느 부자 동네에 미용실에 들렀다가 한 부잣집 마나님으로부터 모욕을 받습니다. 에스테 로더가 블라우스가 너무 이쁘다고 칭찬을 한 거예요. 이거 어디서 샀냐고. 이거 어디서 산 거예요? 막 저한테 이런 거죠. 셔츠가 너무 멋있어요, 슌카님. 이 옷 어디서 산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이제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야, 알아서 뭐 하려고. 네 가게 이거 살 수 있을 줄 알아? 평생에 가도 너는 이런 옷은 구경도 못 할 거야. 하고 이렇게 핀잔을 놓은 거예요, 부자가. 그래서 이제 에스테 로더가 너무 이제 분한 거예요. 분해갖고 막 울면서 나온 거예요. 울면서 나오면서 집으로 오면서 막 속으로 생각한 거예요. 앞으로는 죽어도 그 누구도 나에게 가난하다는 말을 못하게 만들 거야.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될 거야. 라고 맹세를 거듭한 거예요. 그래서 에스테 로더는 성공한 사람들을 철저하게 연구를 한 거예요. 그 뒤로. 그래서 마침내 성공을 불러들이는 내면의 힘을 얻는 방법을 터득을 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는 끌어당김의 법칙입니다. 부잣집 아줌마에게 모욕을 받던 처지에서 이 에스테 로더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잖아요. 그죠? 저는 화장품에 관심이 없어서 잘 모르는데 4조 원대에 달하는 자산을 가진 세계적인 화장품 회사 에스테 로더사의 주인이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에스테 로더가 자서전에서 성공을 끌어당기는 마음의 에너지를 갖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밝혔는데, 뭐라고 했냐면은, 당신의 꿈을 시각화하라. 만일 당신이 마음의 눈으로 이미 성공한 회사, 이미 성사된 거래, 이미 달성된 이윤 등을 볼 수 있다면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정말 높아진다. 나는 백화점에 입점하기 전부터 에스테 로더사의 제품이 대형 백화점에서 어마어마한 판매고를 달성하는 모습을 생생하게 꿈꾸곤 했다. 한두 번이 아니었다. 백화점에 입점할 때마다 수천 번씩 그렇게 하곤 했다. 그러면 내 마음속의 그림은 진짜로 현실이 되곤 했다. 성공을 시각화를 하면 그 이미지는 반드시 현실이 된다. 이 놀라운 원리는 위대한 성공을 거둔 사람이라면 모두 알고 있고 또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사업계, 투자계, 운동계를 비롯한 각계 정상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 방법을 실천하고 있다.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이 무의식적 사고의 힘이라고 칭을 했고, 에스테 로더가 시각화의 힘이라고 부른 이 힘을 이 책에서는 VD는 R이라고 말한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사람이 백화점에 입점을 할 때마다 수천 번씩 그렇게 하고 했다는 거예요. 상상을 했다는 거죠. 본인이 원하는 매출 있잖아요. 본인이 원하는 매출, 막 미친듯이 팔리는, 물건이 미친듯이 팔리는 것을 하루에도 수천 번씩 상상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 뒤로 가면은 자, 스티븐 스필버그. 자, 여러분이 잘 아는 헐리우드의 세계적인 영화 감독 스티븐 스필버그는 12살 때부터 상상을 했습니다. 12살 때부터 9년 동안, 무려 9년 동안 본인이 세계적인 영화 감독이 돼서 영화를 이제 출품을 하고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상상을 매일같이 한 거예요. 9년 동안. 그랬는데 9년이 지나도록 이 사람은 한 번도 영화관 근처까지 가지 못한 겁니다. 그랬는데 이 스토리는 좀 유명하잖아요. 그죠? 유명한데 이 사람이 9년 뒤에 유니버셜 스튜디오로 쳐들어간 다음에 마치 자기가 그 빈 사무실에 감독인 것처럼 빈 사무실로 가서 사무실을 꾸며놓고 헐리우드 감독인 것처럼 2년 동안 행세를 하죠. 2년 동안. 그러고 나서 2년 뒤에 어떻게 해서 유명한 헐리우드 감독이 실제로 됩니다. 네,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 사람이 한 가지 꿈을 위해서 9년이나 일관된 마음으로, 심지어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9년이 아니죠. 11년이죠. 11년. 9년 동안은 그냥 상상만 했던 거고, 그러고 나서 그 뒤에 2년은 실제로 이루어진 것처럼 특정한 장소에 가서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믿고 행동을 했던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사람은 호텔왕입니다. 호텔왕. 자, 사람의 미래는 노력이나 재능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속으로 생생하게 그린 그 그림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단언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콜레드 힐튼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세계에 250개가 넘는 힐튼 호텔을 세운 호텔 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처음부터 이렇게 승승장구했던 게 아니라 이 사람은 호텔 벨보이로 시작을 해요. 호텔 벨보이로 시작을 했는데 이 사람은 미국에서 가장 큰 호텔의 사진을 구한 다음에 그 사진을 딱 붙여놔요. 보물지도죠, 그죠? 딱 붙여놓은 다음에 그 호텔의 주인이 된 그런 자신의 모습을 강력하게 상상을 한 거예요. 단순하게 미래를 꿈꾸는 정도가 아니라 현실과 꿈의 경계가 모호할 정도로 강력하게 상상을 한 거예요. 하루에도 수십 차례씩 온몸의 기력이 다 빠져나갈 정도로 상상을 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5년 뒤인 1949년 10월에 콜레드 힐튼의 상상이 현실이 됩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호텔의 주인이 정말로 된 거예요. 이 호텔왕이 된 이 힐튼이 사람들이 성공의 비결을 물어볼 때마다 했던 말이 뭐냐면은 흔히 사람들은 재능과 노력이 성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하지만 그렇지가 않다. 성공을 불러들이는 것은 생생하게 꿈꾸는 능력이다. 내가 호텔 벨보이 생활을 할 때 내 주위에는 나와 똑같은 처지의 벨보이가 많이 있었다. 호텔을 경영하는 재능이 나보다 뛰어난 사람은 더 많았고 나보다 더 열심히 일하는 사람 또한 굉장히 많았다. 하지만 성공한 자신의 모습을 온 힘을 다해서 그리는 사람은 오직 나 하나뿐이었다. 성공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꿈꾸는 능력이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이런 사연들을 보면은 뭐가 이게 공통점이냐면은 일단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상상을 하면 현실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쵸? 이거 너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잊어버렸던 거, 가장 크게 잊어버렸던 게 뭐냐면은 일관되게 오랫동안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상상을 하는 거 기본인데 이 기본을 많이 놓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조금 해봤어요. 특히 제가 좀 그렇더라고요.
이런 이제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사연을 보면서 내가 이 사람들만큼 이 사람들처럼 간절하게 상상을 했나? 미래를 그렸나? 라는 생각을 했을 때 네, 물론 그럴 때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너무 반성을 하게 되는 것 같았어요. 반성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 책을 보면서. 보면은 힐트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온몸의 기력이 다 빠져나갈 정도로 상상을 했어요. 이게 현실인지 상상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그리고 아까 말했던 스필버그 역시 매일같이 상상을 했는데 무려 11년을 진짜 현실인 것 마냥 상상을 했고요. 에스테 로더는 백화점에 입점할 때마다 수천 번씩, 그러니까 하루에도 수천 번씩 자신이 원하는 미래가 현실이 된 것처럼 상상을 했습니다. 그쵸? 이걸 보고 나서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봐 보세요. 내가 얼만큼 내 소망을 위해서 내가 시간을 할애를 했는지. 그러면 굉장히 많은 생각이 드실 거예요. 내가 정말 현실처럼, 그리고 내가 정말 간절하게 상상하지 않았구나. 그냥 몇 번 해보고, 그죠? 심지어는 하루에 10분도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솔직히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도 하루에 10분조차도 나의 꿈을 위해서, 나의 소망을 위해서 시간을 쓰지 않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기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현실이 되지 않는 거다 라는 거죠. 몇 달도 아니고 몇 년이나 이렇게 심상하며 살아왔다는 게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진짜 멋있죠.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잖아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보통은 조금만 하다가 포기하잖아요. 안 되면 한두 달 해보고 금방 포기하잖아요. 10분만 했는데 더 해야겠네요. 그러니까 물론 10분도 굉장히 좋은데 자주 굉장히 많이 해주면 더 좋습니다. 보물지도라는 책에서도 그랬잖아요. 보물지도의 소망들을 2배 빨리 이루는 방법이 2배 더 많이 보고 상상하는 것이다. 정말 유명한 위인 중에 한 명인 나폴레옹도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전쟁, 그것은 상상을 하는 것이다. 나폴레옹은 매일같이 전쟁을 명상을 했대요. 상상 속에서 모의 전쟁을 치른 거예요. 먹지도 자지도 않은 채 며칠씩 계속되는 상상 속에서 나폴레옹은 자신의 군대가 완전한 승리를 거둘 때까지 계속해서 상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군세가 더 열악한 상황에서도 이 상상력을 이용해서 늘 승리를 쟁취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꿈꾸는 다락방 오랜만에 들으니까 다시 생각하게 되죠. 그쵸? 꿈꾸는 다락방 오랜만에 보니까 되게 자극이 되죠. 약간 초심으로 돌아가는 느낌 아닙니까? 그죠? 초심으로. 자, 1864년에 영국에서 태어난 제임스 알렌은 1천만 부 이상의 책을 팔고 100억 원이 넘는 돈을 벌 수가 있었는데 그 돈을 한 푼도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이 사람이 책으로 돈을 벌어버리면은 사람들이 이 책을 그냥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 이 사람이 썼구나라고 생각을 할까봐 인세를 한 푼도 안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죽고 나서 사람들이 이 사람의 책을 연구를 했는데 이 사람이 한 말의 핵심을 한 줄로 요약했을 때 그 말이 사람은 그가 상상한 대로 된다. 그리고 맥스웰 몰츠라는 미국의 성형외과 의사는 환자들의 믿음에 따라서 인격도 바뀌고 인생도 변한다라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흥미가 생겨서 수십 년 동안 이 현상을 연구를 하고 60세가 되어서 연구 결과를 세상에 발표를 합니다. 그게 바로 다음 내용인데요. 뭐냐면은 지금 당신이 성공한 인생을 살고 있지 못한 까닭은 당신이 성공을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루에 30분씩 마음속으로 이미 성공한 자신의 모습을 생생하게 그려라. 그러면 진짜로
성공한다. 이 맥스웰 몰치의 메시지는 이제껏 40년에 걸쳐서 3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한테 실제로 실험이 되었고, 이 몰치의 말에 따라서 세계적인 부자가 된 사람들이 셀 수 없이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댄 케네디는 말 더듬이였는데 이 몰치 박사의 이론을 접하게 되고 지금 1회 강연에 1억 원을 받는 강사가 되었다고 해요. 이게 보통 어떤 말을 할 때 누가 말을 했느냐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똑같은 말을 해도 제가 하는 거랑 세계적인 부자가 하는 말이랑 말의 무게가 다르잖아요. 그죠? 이미 도착한 사람의 말과 이제 막 출발하려고 하는 사람의 말과 무게가 다르잖아요. 똑같은 말을 해도. 그래서 이렇게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그죠? 상상하면 현실이 됩니다. 라고 똑같은 말을 하는데, 이렇게 이미 엄청나게 성공한 사람들이 말을 하니까, 아, 진짜로 그게 가능한가 보다. 진짜로 그게 힘이 있나 보다.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게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이런 걸 듣다 보면은, 읽다 보면은. 그래서 이 책의 내용들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꿈꾸는 다락방의 70페이지를 보면 좀 약간 재밌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거는 좀 신선한 내용인데, 자, 뇌의학계와 물리학계가 발견한 사실에 따르면